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가 이재훈 팀장입니다. 예비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겁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태아보험은 달라요. 그리고 현실도 다릅니다. 불필요한 특약들로 낭비하는 돈, 태아보험 리모델링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한 설계, 지금이라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태아보험 비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만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처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함께 설계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료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생 전은 56,800원, 출생 후는 36,980원입니다. 임신 주수 9주 미만 산모님 기준이며 주수에 따라 출생 전 보험료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출생 후 보험료가 출산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다른 보장들은 사실 없어도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보장들은 필수 담보이니까 꼭 구성을 해주세요. 그럼 보장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다치는 상해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보험회사는 상해 후유장애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상해죠. 이 모든 상해로 인해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면 1억 원의 15% 1,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도 넓고 부위별로 각각 보장하면서 반복 지급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1억 원만 구성하셔도 충분하고 말 그대로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하셔야 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골절진단비 담보와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담보입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져서 골절이 되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팔에 실금이 간 경우나 사탕을 먹거나 넘어져서 이가 부러진 경우,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이 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많은 상황에서 골절 진단비는 생각보다 다방면에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50만 원 최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어디서 떨어지거나 골절이나 화상사고 시 입원하는 경우에도 전부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차등 지급해주는 수술비예요.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서 머리나 가슴, 배 등을 개복해야 하는 큰 수술을 할 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여기서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구성해서 큰 수술했을 땐 1,000만 원이 보장될 수 있게끔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구성했습니다. 이 담보만 있으면 골절 수술비나 화상 수술비 같은 담보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와 반대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의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인데요.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후천적인 장애도 보장되지만 선천적인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사지결손 등의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 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척추기형, 팔, 다리,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등등 정말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신생아의 경우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암 관련된 보장입니다. 아마 태아보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 질환을 꼽는다면 단연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이런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주 목적인데 저는 암 관련된 보장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1억,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 재진단암은 2천만 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일반암 1억 원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암 진단비는 서브로 5천만 원을 구성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 3위가 뇌 및 중추신경계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보장되는 다발성 소암을 서브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일반암 1억 원에서는 위 3개를 포함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을 1억 원 메인으로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은 평균 3년이라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나 재발이나 지소감 등을 보장해주는 재진단암까지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총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암에서는 이 4가지가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뇌질환 관련해서는 사실 뇌혈관 질환 담보 하나만 구성하셔도 그 안에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하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태아보험에서 뇌졸중도 굳이 구성을 한 이유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 대비 때문입니다. 이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혈관, 뇌졸중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도
같이 구성해서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가다 뇌혈관 1, 2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뇌혈관 1, 2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신생아 내추럴에 대해선 400만원만 보장이 되고 명칭은 뇌혈관 질환 1, 2지만 뇌혈관 질환 안에 해당하는 질병을 2번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보장하는 범위를 반반 나눠놓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뇌졸중 보장 범위와 뇌혈관 1, 2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혈심장질환 담보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진단비는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심장질환과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 등도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각자 보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혈심장질환은 I20에서 I25까지 포함하고 있고 심혈관 질환은 I20에서 I25 즉 허혈성도 포함해서 I47, I48, I49, I50을 추가로 더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럼 심혈관은 허혈성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다는 뜻인데 범위가 넓으니까 꼭 심혈관으로 넣어야 하는 건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I47에서 I50까지의 0세에서 29세까지 환자 수를 모두 더하면 27,875명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0세에서 29세까지의 총 인구수는 1,441만 명입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소수점은 반올림해서 말씀드리자면 30세 이전까지 발병률이 약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심혈관을 대비하기엔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지만 반대로 가족력이 특별히 없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심혈관으로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예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에 발생하는 운동 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해요. 뇌성마비에 대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으면 초기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뇌성마비는 넉넉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설계에는 500만원 정도로 구성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병입원일당 담보입니다. 1에서 30일까지는 만원, 1에서 180일까지는 5만원으로 총 6만원 최대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까지 추가해서 만약 아이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엔 하루 최대 10만원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땐 하루 최대 30만원씩 나오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생아들은 고열이나 장염, 구토 등과 같은 작은 질병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입원일당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병실은 물론 실비에서도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상급 병실의 경우 일반 병실과의 차액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원 밖에 되질 않아요. 실비 최대한도 10만원을 보장받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하루당 최소 3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아병동은 상급병실로 많이 이용을 하므로 이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입원일당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간혹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담보가 없으면 저체중아 입원일당이 보장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체중아나 조산으로 인큐베이터로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 입원일당 담보에서 하루에 6만원씩, 저체중아 입원일당 담보에서도 3일 이상부터 추가적으로 5만원씩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환자실 입원일당을 더 추가하는 개념이에요. 또한 우리나라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로 인해 저체중아로 입원 시 본인부담률 5%만 부담하면 되고 이마저도 실비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병원 비용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중환자실 입원일당 구성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환자실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40만원, 질병수술비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경증 제외 담보 10만원 구성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선천적인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고 다발성 수술들도 최대한 넉넉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선천 이상 수술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심실 심방 중격 결손이나 다지증, 구순열, 9개월 수술과 같은 이런 선천 이상 수술 부분들에 대해선 50만원 그대로 보장을 해주도록 설계를
설계를 했습니다. 미용 목적이나 성형수술 등의 몇 가지 안 되는 내용들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면책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선천 이상을 포함하는 수술들을 최대한으로 보장 금액을 설정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입원 일당 다음으로 이 수술비 담보 청구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병 1/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상해 1호종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가입 금액이 높아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종은 탈장이나 편도, 중이염 수술 등이 있고, 2종은 맹장, 전립선, 디스크 수술, 3종은 협심증, 위궤양, 유방 절제술 등이 있고요. 4종은 기관지나 폐, 신장 등을 개복한 동반 수술, 5종은 뇌출혈, 심근경색, 암수술, 장기 이식 수술 등이 해당이 됩니다. 1종은 20만 원부터 5종은 1000만 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은 대부분 1에서 3종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땐 5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를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입니다. 혀유착증 수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모반이나 부위계 등 질병 수술비와 함께 중복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선천 이상 수술비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은 심장병으로 인해 개용 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어린이 심장 시술은 심장 시술을 받았을 때 해당 담보에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참고로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는 22주 6일 내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9세 이하 주요 수술 통계에서 4위가 심장 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심장 관련된 담보들은 가능하면 최대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특전 선천 이상 수술 담보 200만 원 구성했는데요. 특전 선천 이상은 다발성보다는 조금 더 중대한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등 특정 부위에 대해 폭넓게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아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22주 6일까지만 구성할 수 있고, 태아보험에서는 이런 선천 관련된 특약들은 꼭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이 밖에도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나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 등등 청구율이 높진 않지만 막상 발생했을 땐 병원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가입 금액이 큰 가성비 담보들이라 구성을 했고,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나 소아 탈장 수술 담보, 충수염 수술 담보 등은 발생했을 땐 여러 곳에서 중복 보장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만약 예비 부모님분 중에 이 특약을 한 분도 안 가지고 있다면 꼭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인을 포함한 등본상 다른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금액을 대인, 대물 사고 시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실제 제 고객님 한 분 중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눈을 실수로 찌른 적이 있는데 해당 치료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도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에 누수 관련된 보장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해당 부분까지도 같이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태아특약 4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태아특약은 태아납 1년 만기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를 태아기간 동안에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태아담보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심방심실 중격결손인 Q21 코드뿐만 아니라 다지증, 구개열, 구순열, 다운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위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1종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2종은 200만원, 3종은 2000만원까지 가입 금액을 높일 수도 있어요.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없어도 진단 하나만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다수 있었던 담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선천변형 두상 진단 담보입니다. 선천변형 두상 진단 담보에서 포함하는 Q67.2, Q67.3, Q75 질병 코드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포함하지만 선천장애 출생 담보에서는 따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땐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을 하지만 수술을 안 했을 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천변형 두상 진단 50만원을 추가해 장두증, 쏠림머리증, 두개골 유압 진단 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이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고 출생 후에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해요. 납입 기간도 짧은 편이라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6,980원 가성비 설계안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해당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위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커져가는 생명과 함께
행복도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